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균열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었는데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지는 기이한 현상을 본 적 있으십니까? 경제학 교과서의 모든 원리를 뒤엎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밤 한국은행은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고채를 사들이겠다는 중대 발표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5천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풀면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금리는 내려가야 마땅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인 12월 9일 월요일 채권 시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는커녕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순식간에 5bp나 뛰어올랐고 5년물, 10년물 금리도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부은 1조 5천억 원이 불길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입니다. 시장은 교과서와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사가 해열제를 처방했는데 환자의 열이 40도로 치솟는 것과 같은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배후에는 한국은행이 은밀하게 진행해온 거대한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텔스 양적 완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시장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러나 막대하게 돈을 풀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주무기는 RP 매입이라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국채를 잠시만 저희에게 파세요. 7일 뒤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사가겠습니다. 은행들은 국채를 팔고 현금을 받으니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7일짜리 초단기 자금 공급,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7일이 지나 약속된 만기일이 되면 한국은행은 돈을 회수하는 대신 똑같은 제안을 반복합니다. 7일 더 연장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라며 돈을 빌린 아버지가 매주 다음 주에 꼭 줄게라고 말하며 영원히 갚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단기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꼼수, 스텔스 양적 완화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을까요? 드러난 숫자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2025년 단 하루 만에 12조 원, 비상사태 때는 며칠 만에 1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이 이런 스텔스 방식으로 푼 돈이 최소 80조 원, 많게는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8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2%가 넘는 돈을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본원통화, 즉 고성능 폭약과 같은 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1조 원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
대출에 대출을 거듭하며 10배, 15배로 불어납니다. 보수적으로 10배만 잡아도 80조 원은 시중에서 800조 원이라는 괴물로 재탄생합니다. 800조 원. 대한민국 1년 총예산보다도 많은 돈이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800조 원의 종착지는 바로 좀비 기업들이었습니다.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수조 원의 빚을 내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부실 기업은 정리되고 건강한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단 살리고 보자. 이른바 둔촌주공 사태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정부는 망해가는 건설사와 시행사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에 압력을 넣었고 한국은행은 RP 매입이라는 스텔스 방식으로 돈을 풀어 은행에 공급했습니다. 은행들은 그 돈으로 좀비 건설사들의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습니다. 죽어야 할 기업이 중앙은행의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끔찍한 에버그리닝이 시작된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부실 기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빚으로 돌려막다가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 뼈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비극적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예리하게 지켜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교과서까지 어겨가며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돈을 푸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구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내걸었습니다. 당신들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게 뻔하다. 환율 위험과 금리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부어도 시장금리가 오히려 폭등하는 기현상의 정체입니다. 시장이 정부와 한국은행에 보내는 강력한 불신임 투표이자 위험수당을 내놓으라는 처절한 아우성인 셈입니다. 1조 5천억 원의 국고채 매입 발표에도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이 그 정도 푼돈으로는 어림없다. 진짜 폭탄의 크기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비극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뒤로 미루는 길입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 좀비 기업들의 숨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라는 파국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안에서 골마 터져 50조의 부실은 100조, 150조로 불어날 것입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하는 길입니다. 구조 조정입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은행들은 손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우리 경제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미룰수록 그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한폭탄의 초침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의 신호는 환율이 될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으로 치솟는다면 그것은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1997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둘째, 빚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금리 변동에 취약한 대출은 최대한 정리하고 원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셋째,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 부동산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나 해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언론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며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1997년에도 국가부도 직전까지 모두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급등은 이미 시작된 경고입니다. 다음 신호는 환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여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교훈을 배우는 사람만이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